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박 엔딩 MC를 맡고 있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서울센터 이찬모 주임입니다. 저는 지금 단도박 11년 차인 도박 중독 회복자입니다. 저는 뭐 도박이라기보다 사실 어렸을 때부터 약간 이런 고스톱류를 좀 일찍 접했는데요. 저는 7살 때 그 고스톱을 좀 배웠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할머니하고 같이 살았는데 할머니가 좀 되게 고스톱을 좋아하셨고, 특히 이제 저희 외할머니랑 같이 오면 심심하시니까 맨날 이렇게 셋이 고스톱을 치자면서 저한테 이제 고스톱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 말에 의하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머리가 좋아서 저희 할머니가 이기게 계속 좋은 패를 할머니를 밀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저를 엄청 이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 좀, 도박이란 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거구나. 잘하면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지나왔고요. 예전 당구장은 당구만 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당구를 끝나면 밤에 이제 또 조그만 카드 게임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뭐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점점 커져서 한 제가 99년 말쯤에는 그때 벌써 20년 전이죠. 한 1000만 원 빚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때는 1000만 원도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돈이라서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1차로 도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제가 뭐 도박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주식을 하다가 좀 손실을 봐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1000만 원 정도 빚이 있었다라고 얘기했더니, 사실 뭐 그때는 어머니가 좀 쉽게 변제를 해 주셨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그 부분 자체를 어머니가 지금 제일 후회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때 돈을 안 줬으면 좀 지금의 내 모습이 달라지지 않았을까라고 후회를 하시는데, 어찌됐든 네, 그렇게 좀 첫 번째 대리 변제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서울 형집에서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신림동이었는데 거기 근처 당구장을 가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좀 빠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서울대생들이 당구 엄청 잘 치거든요. 그래서 저도 약간 나름 명문대인데 오기가 좀 있어서 그 서울대생들 이기기 위해서 점점 더 집중을 했던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대리 변제 후에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사실 이제 힘든 게 없어지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좀 나태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개월 있다가 다시 이제 또 당구장을 들락거리기 시작하고, 당구장에서 이제 카드를 또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거기서 좀 더 추가해서 경마를 이제 좀 배우게 됐거든요. 그래서 경마장이라는 곳에 갔는데 처음엔 사실 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이 너 저거 사라고 했는데 제가 5만 원을 딱 샀는데 그때 당시에 150만 원, 즉 30.3배를 맞추는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신세계가 있구나, 또 이런 게 있다고 구나라고 하다 보니까 그때 뭐 계속 당구 치고 또 카드하고 경마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됐고요. 한 6개월 만에 한 7천만 원이란 또 빚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 그때는 어머니한테 얘기 드릴 때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뭐 주시겠다 이런 얘기도 사실은 통하기 어려웠고,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도박했다는 사실을 알리게 됐고, 이제 어머니도 혼자 감당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고, 제가 그날 아버지한테 진짜 이만한 지팡이랑 20대 정도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는 도박하지 않겠다는 장문에 한 2장짜리 서약서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2차 대리 변제가 있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근데 참 그 이후로 멈췄어야 되는데, 사실 뭐 맞기는 했지만 사실 그렇게 고통이 크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한 3, 4개월 정도 있다가 이제 다시 스물스물 또 도박 생각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또 다시 뭐 비슷한 패턴으로 당구장, 경마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좀 달라진 점은 제가 이제 그때 이후로부터는 본격적으로 하우스라는 데를 이제 좀 다니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뭐 하우스를 다니면서 정말 단위가 많이 커졌죠. 그래서 하우스에는 뭐 이렇게 돈을 바로바로 주는 꽁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뭐 그때 당시에는 대기업에 다녔기 때문에 꽁지가 저한테는 그냥 돈을 무한대로 줬거든요. 그래서 뭐 줬다 갚았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서 2002년도까지 빚이 한 2억 2천까지 정말
순식간에 그 불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때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때 이제 2002년 월드컵이 한창 그 진행되던 시절인데 제가 감당이 안 돼서 진짜 4장 정도의 장문의 편지를 쓰고 제가 부산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그때 2002년 6월 10 며칠인가 그랬는데 편지를 써놓고 부산행 기차를 타고 어머니한테 이제 나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겠다라는 굳은 각오로 부산의 고시원을 잡고 이제 한 며칠 생활을 하는데 사실 뭐 그렇게 도망은 갔지만 거기서 생활한다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제 핸드폰을 꺼놨다가 한 3일 후에 딱 켜서 보니까 정말 장문의 그 어머니 문자와 형,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의 이렇게 연락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올라갔는데 이제 어머니가 저를 앉혀놓고 하는 얘기가 다 이해할 수 있는데 너는 병이다. 그렇기 때문에 병을 치료해야 된다라고 해서 여기 단도박 모임이라는 데를 가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게 병? 이게 무슨 병이야라고 했지만 사실 그때는 이제 부채를 갚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2억 2천 빚 중에 어머니께서 2억을 갚아주시고 이제 2천만 원은 제가 스스로 갚아 나가기로 결정하고 이제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 아마 이제 그 과정이 본격적으로 좀 도박 중독에 빠져드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한 3-4번의 재발을 경험했던 것 같고요. 첫 번째 재발은 사실 이제 제가 어머니가 돈을 2억 원 갚아주는 조건으로 지혜에 나가기 했는데 사실 이제 단도박 모임에 딱 나가서 보면 그때 당시에는 다 진짜 5, 60대 아저씨들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가 29살이었는데 이 아저씨들은 맨날 너는 일찍 나와서 좋겠다. 너는 빨리 도박을 끌어라. 맨날 그런 잔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는 이제 저 꼰대들은 나랑 다른데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약간은 인정하긴 했는데 점점 좀 더 부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또 이제 어머니가 2억을 갚아주고 2천만 원은 제가 스스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한 1년 지나니까 그 2천만 원이라는 돈이 다 빚이 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는 내가 예전처럼 크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뭐 2, 3만 원으로 작게 잘하면 정말 잘 조절이 될 수 있겠다는 그 조절 욕구가 많이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도박 모임 1년 잔치라는 그 다음 주에 한번 경마장을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2만 원 딱 베팅을 했는데 정말 한 경주만 하고 잃었는데 딱 왔어요. 그 다음 주도 3만 원을 베팅했는데 한 번 잃고 딱 오고 이렇게 3번 되니까 이제는 나는 중독자가 아니고 정말 조절이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정말 강하게 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가기 시작했는데 이 중독이라는 게 그렇게 조절 유지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베팅 금액이 뭐 50만 원, 100만 원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예전의 수준으로 가기 시작했고 한 5개월 만에 3천만 원 빚이 다시 생긴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더 할 수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어머니가 저랑 단도박 모임에 다니기에 저희 집이 이제 강원도 속초인데 속초에서 서울까지를 이제 매주 왔다 갔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일요일 아침에 경마장 가서 한 200만 원을 베팅하고 그걸 주머니에 놔뒀었는데 그걸 어머니가 이제 빨래하다 걸려서 어머니가 이렇게 막 찢어버렸는데 저는 그때 너무 억울했던 건 사실 그 막건이 600만 원짜리 맞춘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는데 어찌됐든 그렇게 계기로 인해서 한번 중간에 이제 스톱을 하게 됐죠. 근데 사실 그 억울함이 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만 사실 이제 그때 이후로는 정말 좀 단도박 모임에 정말 제대로 다니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그때 당시에는 내가 정말 100%는 아니지만 이제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정말 하게 됐고 전에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단도박 모임을 다녔는데 그때부터는 정말 3번, 4번씩 이렇게 다니면서 아주 열심히 이제 회복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요. 한 2년 정도 뭐 여자친구도 만나면서 아주 잘 지내는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는 정말 괜찮은가라는데 단도박 2년 잔치 정도 하니까 너무 이렇게 삶이 지루하더라고요. 맨날 똑같이 쳇바퀴 도는 삶이
뭐 나쁘진 않은데 너무 지루하다는 이렇게 생각을 하던 차에 우연히 예전에 이제 도박하던 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 이게 이제 게임을 하고 있으면 한 번만 그 놀러 와라. 그래서 저는 처음에 하지 않고 뒤에서 이렇게 조는데 막 돈을 2, 30만 원 주더라고요. 그래서 용돈이 생기네라고 하면서 이제 몇 번 다녔는데 뒤에서 계속 보다 보니까 또 이게 다 제 돈 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한번 카드 게임 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또 이제 다시 경마장을 본격적으로 다니는 시절을 또 한 6개월 정도 했는데 6개월 동안 또 빚이 한 1억 1천만 원 정도까지 이제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그때도 도대체 답이 없어서 사실 이제 어머니한테 말씀은 드렸는데 뭐 어머니가 이제 단두박 모임을 오래 다니시다 보니까 그럼 네가 알아서 스스로 해라라고 이제 하시면서 2006년 2월 달쯤에 제가 개인회생이라는 걸 신청하게 돼서 이제 또 하게 됐죠. 사실 이제 개인회생을 하면서 대출은 안 되는데 제가 이제 좋은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또 이제 주변에 카드판에 보면 뭐 사채꾼, 꽁지꾼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 하루에 뭐 2, 3천만 원씩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카드판에 앉아서 또 자연스럽게 도박을 하는 그런 시절이 또 몇 개월 되면서 2007년 한 9월 때쯤에는 그때는 이제 은행에 대출이 안 되던 시절이었으니까 개인위생 때문에 사채빚이 한 4, 5천 됐었는데 사실은 회사에서 다 알긴 했는데 그 사채꾼이 회사에 오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해라 모르겠다라고 하고 2007년 10월에 그냥 사표를 내고 회사를 그만둡니다. 그래서 그때는 퇴직금이 한 3천 얼마 됐는데 이거 빨리 갚아버리고 새 출발하자라고 했는데 사실 15일 후에 퇴직금이 3천 얼마가 들어왔는데 사실 그걸 갚은 게 아니라 한 방에 또 경마장 가서 베팅을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생활이 참 시작됐었고요. 2009년도부터는 편의점에서 야간에서 일하고 그 돈 받은 걸로 뭐 큰 도박은 못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한 게임이라는 게 되게 유행했었는데 한 게임에서 도박하고 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또 이제 도박 같이 하던 형이랑 살았는데 제가 진짜 돈이 하나 없어서 정말 굶을 처지에 오는 상황이 한 2010년 5월이 된 것 같아요. 그때는 밥 먹을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할까 고민하던 차에 같이 도박하던 형이 자기가 어디로 그 곤지암으로 뭐 노가다를 하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보고 혹시 같이 가겠냐라고 해서 그때는 정말 대안이 없어서 저는 한 번도 생전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었는데 곤지암에 내려가서 이제 노가다를 하게 되죠. 근데 사실 이제 책상에만 앉아있던 사람이 노가다를 한다는 건 정말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기억에 남는 거는 첫날에 일을 하러 갔는데 인력사무소에서 일을 하러 갔는데 통나무를 옮기는 거였어요. 통나무가 뭐였냐면 찜질방에 보면 이렇게 땔감 태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옮기는 거였는데 이게 밖에 내놨더니 비에 되게 젖은 거를 이제 비닐하우스로 옮기는 그런 작업을 제가 처음 해봤었는데 이 비에 젖은 통나무가 그렇게 무겁다는 걸 처음 알았고 그리고 저는 비닐하우스라는 곳을 처음 들어가 봤는데 비닐하우스가 그렇게 더운 곳이라는 것을 정말 처음 알았어요. 그 통나무를 이렇게 안에 쌌는데 정말 그 땀에 비 오듯 한다는 그 표현이 어떤 것이라는 걸 처음 느꼈고 진짜 숨이 여기까지 정말 턱턱 막히는 그런 경험을 첫 했었는데 정말 강렬했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는데 제가 또 기억나는 거는 어떤 4층 그 집이었는데 4층 집을 올리는데 그 모래찜 이렇게 매잖아요. 벽돌 같은 거 매고. 저는 말로만 들었는데 그거를 처음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낑낑 매고 올라갔는데 올라갈 때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내려올 때 정말 다리가 그 후들후들거리는 그 느낌을 정말 아직도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정말 몇 개월을 되게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8만 원 받으면 그걸로 고기 먹고 남은 돈을 저축하고 그랬는데 제가 또 그때 참 당황스러웠던 거는 그 육체 노동을 해서 벌은 돈을 또 도박을 해서 한 게임을 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참 일은 하고 있었지만 이거 대체 내가 뭔가 라는 생각을 했고 사실은 제가 노가다를 한 가장 큰 이유는 어머니한테 보여주고 싶어서였거든요. 사실
어머니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뭔가 어머니가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사실 시작했었는데, 어머니가 3개월이 지나도 몇 개월이 지나도 꿈쩍하지 않으, 단돈 10원 하나 주지 않는 걸 보면서 이러다가 정말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아니면 이렇게 평생을 살아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하면서 뭔가 정말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좀 왔던 시간이 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아무 얘기 안 하시고 그냥 잘 왔다, 그 얘기를 했을 때가 그래서 되게 많이 힘을 얻었던 것 같고,